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돋보기의 이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경미 씨, 네. 올 상반기 끝난 드라마 혹시 아세요? 스카이캐슬 기억나십니까? 거의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높은 교육열을 시사해서 보는 내내 좀 다양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그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통계청 발표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자녀의 교육 기대 수준을 검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이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대한민국, 거기에서 탄생한 드라마. 안 보신 분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시간 나면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교육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많은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는 경기 교육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2교육위원장 조강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1965년 안양 출생의 조광희 의원.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신성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안양 과천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이사, 귀인중학교 운영위원, 새안양회 구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제90대 재선의원으로 제2교육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교육이 미래라는 철학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매진한다 가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께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안양이고요. 평촌의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기인동, 범계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우리 경기도민들이 건강하시고 잘 이겨내시고요. 또한 정치가 도민 여러분께 짜증을 드리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짜증을 드리지 않는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무더위와 좀 어울리는. 네, 요즘 날도 더워가지고 사실 불쾌지수 예, 예, 올라가는데 예, 예. 의정 활동만큼은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지난 초선 4년보다는 지난 한 해가 더 바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초선위원일 때는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도 되었지만 지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거시적 안목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의미가 있기에 더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제2교육위원회는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계의 주요 현안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다 보니 사안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아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육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무상교복 지원을 들 수 있고요. 이것은 지원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의원들은요. 진정 도민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쳤고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하면서 아무 무리 없이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보급과 실내체육관 신설,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운영 등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을 비롯한 교육 가족들의 처우 개선과 미래 교육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꼼꼼하게 저희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무상교복. 예. 부모님으로서는 피부에 확 와닿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공방도 심했는데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처음에는 이제 현물이냐 현찰이냐 갖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서너 차례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서 현물로 결정이 났고 현물로 지급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중학교까지만 지급했고요. 내년은 고등학교까지 다시 말씀드려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밟아나가는 거죠. 예. 네. 칭찬도 받으셨지만 네. 좀 불편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예. 볼까 합니다. 네. 전국 유치원 학부모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 위원장님이 비리 유치원을 비호했다. 이래서 도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팩트 체크 한번 경우 씨가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시흥의 궁전 유치원이 교재와 교구의 그 구입 명목으로 서류를 꾸며서 12억 정도를 좀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적발이 돼서 형사 고발 조치 예정되어 있던 중에 누군가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대위는 그게 이제 조 위원장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 5월 22일 모 방송국 8시 뉴스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A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아봐 달라. 그리고 그 뒤에 A 위원은 감사관을 관리하는 교육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여기서 이제 교육위원장이란 요 하나 그 멘트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랬다는 거 나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제 핸드폰을 다 오픈했습니다. 1년치를. 네. 그런데 그 특히 3월치를 했는데 네. 제가 거기다 전화 건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나온 모 방송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살아가면서 이러한 외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다만 제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이것이 꼭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서 모든 의혹이 좀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마음고생 좀 하시겠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예, 진행 소명해야 중이네요. 되니까. 예, 얼마 전에 네. 이제 저희 경기도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맡았고요. 예,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언론중재원에서 첫 번째 제소 심사였는데 네, 네.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19일 날 이제 2차 마지막 그렇군요.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객관적인 팩트가 또 사실이 있으니까 예. 잘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한 적이 없는데. 네. 예. 자, 주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립학교에는요. 학부모의 설치가 유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학부모 역시 학교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네. 다만 유치원에만 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이번에 이곳을 유치원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치원에도 학부모의 설치를 유명하여 학부모들이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은 병설 유치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예. 사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법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꿈의 대학도 계속해서 확대돼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꿈의 대학을 잘 모르는 도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꿈의 대학은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들이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 또는 기관에서 개설된 강좌를 희망에 따라 무료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4차 혁명 시대에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올해로 3년째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의 꿈의 대학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요. 약 90%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번 우리 의원회에서는요.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육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네.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시기는 당장 올 2학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꿈의 대학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확대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꿈의 꿈의 대학이요? 대학. 네. 제가도 취재차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 대학에 모이더라고요. 네. 대학에 모여서 요즘 유튜브에 그 뷰티라고 하나요? 네. 뷰티. 뷰티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그걸 한번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뭐빵 본인의- 만드는 거라든가.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매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6, 7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네. 이 학생들이 뭐 친구들하고 불화, 폭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뭐 꿈이 없어서 뭐 공부할 게 없어서 이런 게 좀 있다가 좀 가슴이 좀 아파요. 꿈의 대학이 조금은 대변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편견의 벽에 가둘 게 아니라 네. 어른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뭐 흥미라던가 취미 그리고 재능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꿈의 대학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꿈의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오셔서 2학기부터. 2학기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신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꿈을 이룬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해냈어요? 제 꿈이? 네.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꿈의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그 중년들을 위한 꿈의 대학도 좀 만들어야 될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평생 그런 교육이 것 같아요. 되니까요. 평생 교육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도서 구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 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과 목적이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지역 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책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인 같은 동시에요.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낸 문화 공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지역 서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지역 서점들과 그다음에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인해서 많이 폐업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는 2,450개 학교가 있는데요. 서점은 약 150개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네네. 아나운서님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 하나만 있어도 네. 2,450여 개 서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만큼 좀 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2년 전에 책을 구비할 때는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본인이 발의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 서점이라는 것이 사실 정의를 놓고 많은 학교에서는 혼선을 빚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서점의 정의를 경기도가 인정한 서점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는요, 지역 서점의 책을 더 쉽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또한 지역과 함께 학교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기도가 인증한 업체니까 예, 경기도가 인증한 업체. 지역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고 네. 요즘 지역 서점 저희 동네 하나 있긴 있는데 가면은 책도 부족하고 또 조금만 가면은 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들이에요. 그렇죠. 온라인이 더 빠르고 온라인이 더 빠르고 당연히 더 온라인에서 빠르고. 거의 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 어떤 메카 우리 예전에 보면은 어느 서점 앞으로 와 그런 약속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셨나요? 예, 전 전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그러시군요. 예, 전 서점에서 꼭 약속. 빵집 아니셨어요? 예, 빵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때가 빵집이죠. 빵집 옆에 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동네 서점이 살아야 된다. 지역 서점이 살아야 된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무직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도내 학교 교육 공무직원이 그 3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예. 처우 개선 고민하고 계실 텐데 먼저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지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학교에는 이제 공무원 신분인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 공무직원 등 약 경기도는 15만 명의 교육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교육 공무직원을 둘러싸고는요. 우리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흑백 논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의 본질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지원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사라든가 상담사, 조리종사원 등 학교에 필요가 없는 인력은 없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들에게 경제적 처우도 중요하지만 동등하게 인간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초안을 마련하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먹을 밥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투쟁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성숙돼 가는 거죠. 성숙대 과정에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번이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치인분들이 하셔야 될 네. 그런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문제에 좀 네.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라도 네. 좀 좋은 방안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꿈의 학교 얘기 살짝만 아까 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꿈의 학교가 선정 방식이 조금은 뭐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체계적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꿈의 그 학교는 어떤 그 교육청의 방침이라든가 학교의 방침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침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 다시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애들이 저녁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유해 환경 업소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네. 대학교 앞에는 유해 환경 업소도 아유, 있고 많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곳 또 그 학교에 그런 곳이 많다면은 꼭 대학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방자치제 저기 관계 그 있는 기관 같은 데서도 네네.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부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리스타든가 네. 어떤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진짜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들의 꿈과 끼 그리고 그들이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의 학교니까 예.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예. 1번이 학생들이 원하는 곳. 예. 가까운 곳.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 이야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안양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번개동, 갈산동. 지역구가 없네요. 안양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지역의 교육 예산으로 무려 약 339억 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 좋아하시겠네요. 어떻게 쓰일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사실 요 예산은요. 네네. 제 지역구 예산은 아니고 안양 전체 예산입니다. 네네. 사실 제 안양에는 79개 유치원과 41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안양에는 약 167개의 교육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집은 이제 빠진 거겠죠. 네. 사실 이들 학교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뭐 요새 더우니까 냉난방 개선 사업, 화장실 보수 사업, LED 교체 사업, 계단 안전 공상 등 소규모 환경 개선을 필요하는 곳도 있고요. 평촌 초등학교처럼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체육관을 짓는 곳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시급히 투자가 되는 돈이므로요. 예. 공사가 서둘러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은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들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임기 내에 꼭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의 그 행정의 그 모토를 아시나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라는 그 모토가 있는데 꼭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교육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보면 모두 학교 시설물 보강 등 하드웨어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복지사나 상담상 배치 등 같은 학생들을 옆으로서 이끌어줄 전문가 하층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여전히 학생들 자살은 늘고 있고요. 또 자해하는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도정진문에서 바뀌었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재원 문제로 인해서 인력 보강에 대한 사항은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반드시 지원하여 학생이 진정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즘 뭐 4차 혁명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4차 혁명은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돼야지 않나. 저 그런 제일 먼저가 생각을 교육이 아닌가요? 혁명? 자체 혁명 시대에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될 게 그게 바로 교육이 되지 교육이 돼야 않나. 그걸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교육의 환경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됐습니다. 네. 뭐 AI 교육 아무리 해봤자 교육이 안 변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교육위원장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공모제 교정선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요즘 이제 교육위원장 맡으시고 교육 일선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날도 오신데 어떻게 휴가는 다 하십니까? 개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휴가요? 네, 휴가 가셔야죠. 네, 가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좀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요즘? 등한 시간이 요새 너무 저 때문에 힘들었겠죠. 예. 가족분들이요? 예. 저보다 더 힘든 게 원래 이 정치하면요. 예. 가족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신문에 나가고 방송 나올 때마다 네네. 제 집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네,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올여름 뜨거운 예. 여름 예.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조금은 정치인분들도 좀 휴식을 취해야 다시 한번 또 뜰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남기시고요. 오직 이 방송 통해서 아직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있지만은요, 결국 대안도 정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모든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에게 유임받은 경기도의원이자 교육위원장으로 맡겨주신 권한을 빈틈없이 올바른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들의 꿈과 끼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마음대로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재명 지사의 또 어떤 교육 철학, 이재정 또 교육관님의 이재정. 어떤 또 철학, 두 분과 또 교육위원회가 삼박자가 잘 맞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나요, 오늘요? 예.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 행감 때부터 저희 교육원장부터 가장 역점을 주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사실 지난해 학생들의 자살률이 한 1.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해하는 학생들이요. 아마 방송이나 인터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한 170만 정도 되는데 한 2천 내지 한 3천 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들 학생들이 진정 왜 그럴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고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해결책도 네. 이제 도출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해서 그래요. 네, 심각한 거. 네, 좋습니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방위 제2교육위원장이십니다. 할 일 많으신 우리 조광희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내에 수많은 가정에 학령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자, 오늘 만나본 이 제2교육위는 학교의 직접적인 변화를 가지는 만큼 그 가장 집중해볼 상임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조광희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언제나 현장 중심에 교육이 있다. 또 현장에 중심이 있다. 꼭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특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